다 따로따로 돼 염색 그럼 염색인데 네. 여기는 이제 그 용어가 틀린 거에 따라서 가격대가 또 틀립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파마를 하는 데는 얼마, 네. 염색하는 데는 파마 얼마, 네. 또 뭐 코팅 뭐라래, 뭐 마사지 하면 뭐 얼마, 뭐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이 파마하신다. 네. 3만 원인데 네. 클리닉은 별도 책정이 2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 파마하고 같이 하시면 만 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격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뭐 별 문제가 근데 없는데 저런 거보다는 싸게 받거든요. 가격보다 싸게 받는다. 네. 그건 문제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뭐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네. 하면은 예. 얼마에 해드릴게요. 이러면 그냥 뭐 한 30~40% 다운해서 받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그럼 카드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보다 문제. 아니 몰라야 저도 이렇게 보니까 또 저기 요새는 이제 그전에 이발소에서 요새는 이발소가 문 닫아가지고 이제 저기 저 뭐야 이거 문안 미정원 닫고 계신데 다니는데 미정원 가서 이래 보면 그 여자분들 이걸 해부서 하실 때 보면 돈을 한참 내기가 주더라고요. 네. 아우 나는 나더라고 한참 내기가 주더라고 막 아주 막 거의 내 1년 치료를 한 번에 내는 거. 지금 저기 제천사랑 저기 상품권은 미용실 하면 안 되죠. 미용실에 가야지. 제 다리도 단거리 문 닫았어요. 예, 잘 이해했습니다. 제천사랑 상품권은 어떻게 특별한 가맹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마트랑 예. 두 가지 있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게 이제 그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한 가지 있고요. 예예. 나머지 우리 그 제천사랑 상품권은 전 상가, 시장 플러스 일반 상용화까지 다 유통되는 대형마트만 빼고. 예, 대형마트하고 대형마트하고 예, 이런 데. 그러면 이게 저기 임용 계통에서도 네. 제천사랑 상품권 다 통용이 되는 예, 예. 건가요? 김영수 실장 아주 좋아하십니다 상품권. 네. 아, 그 저기 이미용업소에서 다 그 상품권 받습니까? 네, 네. 현금처럼 받기로 저희가 이제 카드 수수료나 훨씬 좋아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뭘 낫죠? 네. 아니, 그런데 참 그 업체에서 다 받아요. 상품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들이 지들 지부에서 1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근데 하고 보니까 문제가 시내권에서 준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면단위를 준 사람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사용을 할 줄을 몰라. 몇 달 사용할 데도 없고. 저기 농협에서 다 받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시내에 나와야 되고 아니, 농협, 저기 저 면에 있는 농협에서 다 그 받잖아. 농협에 가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없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산물을 산다든지 무슨 뭐 이런 거를 살려니까 그게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생활 꺼내주죠. 충주다 보니까. 그래서 아, 저기 충주로 나가야 되니까. 아니 그런 문제가 많이 충주로 있더라고. 나가야 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네. 그러니까 제초도 오시라고 하는 건데. 글쎄 그래서 이제 문의가 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제천의 경제 살기 위해서 제천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천은 어떻게 가냐. 부장님이 버스 좀 많이 칭찬해 주시지. 온누리 상품권은 전문 아니, 이용자만 있으면 받습니다. 근데 이용자가 워낙 없으니까. 그것도 또 그나마 다른 것도 우리가 저기 그 오지 벽지노선 보상해줘가지고 지금 운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재래시장에서는 또 꺼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더라고. 나 확실히 보진 않았는데 그 홍보가 좀 필요하겠더라고. 이게 잘 안 맞는 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 뭐 간혹 거 주니까 안 받더라고.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장보기 한 번씩 하잖아요. 세마을에서 작년마다 조금 그래서 정말 좀 그랬는데 올해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격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아시는데 난전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 근데 난전 난전도 받아도 되잖아. 되죠. 아니 이제 만져서 받으면 상인회에서 또 이렇게 수거해서 현금으로 네, 바꿔주고. 그렇게 해주는 역할도 난전을 그냥 난전에서 안 받더라고. 그러니까 난전을 좀 올해는 난전을 저기 저 위주로 이제 홍보를 좀 받아도 된다고. 바가지 아닌 난전은 좀 없애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왜냐면 저기 시장에서도요 난전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난전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 이제 저기 저 그 뭐 샵에서도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유치하는 입장이에요. 아니, 샵에서도 난전을 자기 앞으로 끌어들여요 오히려. 아니 허가지 지역의 난전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좌판을 놓고 하는 데는 문제시 되는 게 특히 사수 지역 2, 3, 4단지 앞에
혹은 인도에 그냥 다 쫙 깔아놓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차도다가 하면서 인도를 막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보면은 세를 내고 가게를 하는 사람 앞에 가로막고는 그 업종이 그 옆에서 싸구려를 파는데 같은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같은 업종이 예. 그건 좀 그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싸게 해서 팔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 세를 내면서 자리를 잡고 하는 분들은 불평불만이 예, 그런 게 있고 기왕에 말씀드린 저 롯데 슈퍼 같은 데는 정문을 잘못 내는 거 없거든요. 예, 롯데 마트. 예. 큰 길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 어차피 플라스틱 공으로 막아놨는데 사람의 섭리가 수면 앉고 싶고 앉으면 두누고 싶은데 걷다가 정문을 열어내보니까 다 불법 주차를 해서 그랬는데 카메라도 그 딱지 끊는 차도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댕길 것 같습니다. 자주 다녀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근데 그렇다면 너무 불법 주차하니까 시상교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그렇고 차량 통행도 그렇고 불법 주차 그 단속 문제는 우리가 별도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문을 그 김경희가 없애버리고 그 옆에 그 주유소 뒤에 주차장 있는 쪽으로다가 문을 내버리려면 자연적으로 앞에다 불법 주정차를 안 하고 주차장에 갖다 댈 텐데 아주 고정배치해서 예, 문은 이쪽에 내고 우선 주차장은 좌측에 있으니까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부클럽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승영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설이나 이제 추석을 앞두고 저희가 소비자 단체 이제 주부클럽에서 해마다 이제 그 전통 시장하고 대형 마트 이제 가격 비교 조사를 하거든요. 제수용품.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토탈적으로 제수용품 품목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항상 전통 시장이 한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널리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또 하시고, 그다음에 또 보건소에서도 이제 제천 시내 지금 위생 감시원 20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셔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0명 정도 책정이 돼서 지금 음식의학협회 이제 지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 가는 식당만 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하면서 이제 주방에 가서 저희들이 냉장고 열어보면 진짜 완전히 이렇게 청결하게 하는 데도 있지만 진짜 완전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적을 하면서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공무원들과 같이 가면 또 왔냐고 이제 할 정도로 요즘에 이제 개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식약청에서도 이제 불시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심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이번에 설을 앞두고 저희도 이제 그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산지 표시는 저희가 이제 아무리 교육을 받고 그래도 진짜로 보면 잘 몰라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곡식 같은 경우에도 표차를 이제 저희들이 수사한 거는 이제 이렇게 표차를 또 안 꽂아 놓고 이제 판매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저희들 가서 이거 저기 뭐 중국산이에요, 이제 국내산이에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건 100% 이제 뭐 중국산인데 표차를 이제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에서 조금 신경 주셨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미용협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제천 시내의 그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저는 하소동에 살고 있지만 우주순처럼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식당. 그 다음에 이제 미용실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가격도 이제 미용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 경쟁 체제 속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의 이제 개인 서비스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지부장님 말씀하셔서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저희 주부클럽에서는 16일 날 중소기업 청년이 모셔서 같이 이제 저희 회원분들하고 이제 장보기 행사를 할 거예요. 장보기 행사를 하고 17일 날에는 저희가 이제 그 시청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물가 안전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인건비가 비싸서 사람을 못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외식업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은 시에서 인건비를 올리지 않나 싶어요. 왜 숲과 구인이 또 왜 그 일용직들 여름에 길거리 청소하는 이런 공공물로 그분들을 쓰시는데 물론
그 이제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저소득층을 쓰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들이 만약 하루에 45,000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불러다가 쓰려면 그분들이 사실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숲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자체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쉽기 때문에 만약 그게 하루에 45,000원이면 우리가 사람을 불러서 쓰려면은 최소 이제 거기에다 비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시에서 하는 거는 뭐 35,000원, 45,000원 이러는데 개인이 부르면은 더 그러니까 시간을 빡빡하게 많이 써야 되고 일이 힘들어야 되니까 더 인건비를 더 많이 줘야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더라고요. 저희도 뭐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인건비 올리는 거는 시에서 혹시 올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대처가 조금 그게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경제관님 답변 좀 주실래요? 네, 지금 우리 공동근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36,000원에 이제 됐고 올해 2,000원이 올라갔어요. 이제 노임 단가가 공무원 단가가 최저임금 단가가 올라가가지고 그래봐야 이제 한 달에 그 상태 가령 한 80만 원 정도 손 되거든요. 80만 원 손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5일이랑 하루를 저걸 쳐줘요. 공무원 규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는 답변을 하느냐면 음식업소에 하면 아직 절반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가격 면이라서 그렇게 하고 살림 쪽에서도 공무원보다는 좀 단가가 높습니다. 하루 우리가 일당에 37,000원이면 거기 한 42,000원 정도 일당에 되는데 바깥에서 힘든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보통 한 달에 25일 잡고 한 30만 원, 12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 단가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감시를 좀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그 말이 나왔으니 말씀인데 그 감시를 나가 보시나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가끔 얘기 들어보면은 아침에 나가서 그냥 뭐 적당히 시간 때우고 점심 먹고 또 그냥 오후 시간 지나면 특별히 물론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쁘시겠지만 그 특별하게 감시를 해서 뭐 어떠한 일정량을 오늘은 뭐 이만큼 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긴 뭐 잘 모를 테고 산림공원가가 이제 제 소관인데 지금 그 우리 바이오매스를 비롯해서 이 산림공원과 산에서 주로 이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 그 인건비가 지금 아마 그 바깥에 일반 민수에서 쓰는 그 저기 임금의 아마 한 50% 내지 한 6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작업량 자체를 민간에서 그 받는 그 임금만큼 양을 저기 책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수에서 쓰는 그 하루 작업량의 한 반 정도 이렇게 상주 감독을 못하고 그냥 하루 일일을 주는 걸로 소위 말하는 그 돈 내기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양 자체가 거의 이제 일반에서 일당이 한 8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한 4만 원 정도 가는데 한 반 정도 될 겁니다. 일량이. 그러니까 일반에서 8만 원 책정이 되는 것을 기준이 이제 일반이 왜 8만 원으로 올라갔는가 하면은 글쎄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말씀하실 때 올라간 이유가 시에서 거기에 45,000원이면 45,000원을 주고 일을 그렇게 수월하게 하게끔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쪽에서 이제 개인들이 쓰는 그 인건비가 올라간다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4만 원에 오히려 시에서 인건비를 올리지 않았다. 일을 맡겨주는 거하고 8만 원에 일을 맡겨주는 거하고 결국 많은 하여튼 뭐좀 한량하다고 하는 건 뭐 사실이고요.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좀 우리가 그 일을 조금 올해부터 우리가 올해 인상된 임금비만큼 일을 좀 더 시키겠습니다. 차화영 회장님 아무 말씀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 인건비 때문에 이 면단위 지역 한번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해동은 뭐 이 영세민들이 그렇게 공공근로식으로 벌어 먹어야 되는 게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 그 작업 강도가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옛날에는 뭐 한 1, 20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는 그런 꼴, 그러니까 일하는 꼴을 별로 못 봤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 지역 같은 데는 솔직히 농번기 때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올라가 있고요. 또 공공근로를 이 농촌 지역에서 쓰다 보니까 8시간 어영부영, 좀 속된 얘기 어영부영 하면은 뭐 한 4만 원 정도 받아오는데 여기선 가면은 일을 농촌 지역에서 더 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도 이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8시간밖에 안 하니까 그 이상 시간을 시키면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희망근로에 지원해주는 부분을 뭐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만 농촌 지역의 인건비를 하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사람을 사면은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이 모자리는 이 농촌 지역의 인력 지원비로다가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몇 번을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좋은 지적 같은데요. 그 여기서 저 공공근로 저 임금을 올려놓으면은 영농촌에 그쪽에 사람 필요한데 이쪽은 저 별로 고생 안 해도 돈이 나오고 그런데 그 농촌가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저 근로인력을 몰아주든지 아니면 영농촌에는 지금 한시공을 하지 말든지, 그죠? 그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그 농번기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인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 공공근로를 비롯해서 우리가 쓰는 인력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FTA가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쪽의 그 방법론도 한번 접근해보는 그 시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저희가 그 문제는 농번기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가 2008년도에는 그 국제 글로벌 위기, 그때는 전체 예산이 국가에서 한 40억 정도가 내려왔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700명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명별로 한 30-40명씩 하다 보니까 아이가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한 300명 정도를 농촌 지역에 있는 농가인 수급계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했는데 지금 예산이 전체 예산이 10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이. 그래서 지금 엄청 줄었고 정부 회사가 100명밖에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행정 인력, 공공시설물 관리 인력 외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각국이 딱 가꾸는 한 3-4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렇게 워낙 줄여놨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꾸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량할 정도의 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작은 병이니까 꼭 필요한 데만 이렇게 좀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취업 우리 공공근로 관리 인력들이 좀 더 공무에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농농이 때 피해요. 농농 안 되거든요. 부시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식협조합장입니다. 그전에도 조금 전에 그 신영석 회장님 불편을 기자들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요즘 그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그 한우 소 때문에 좀 사실 난립니다. 사료값은 오르고 소값은 내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단체장님들이 이번 명절에는 한우고기 소비를 좀 많이 해달라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쪽에서? 또 특히 그 정부적인 차원에서 암소 자율 도태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 한 20만 도 정도 들여야 되는데 제천에는 제가 확신한데 소 도축의 90%가 한우 암소만 잡습니다. 제천에는 거의 90%가 암소만 잡기 때문에 고기 소비를 많이 해주면 정부 정책하고도 같이
호응이 돼서 도와주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왜? 암소고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좋은 고기 다 서울로 보낸다며요. 명절 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절 밑에는 서울도 특수 부위가 많이 남기 때문에 사실 서울로 간다는 얘기는 소를 잡으면 특수 부위 쪽은 많이 외지로 가고 있었는데 명절 밑에는 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절 밑에만은 특수 부위도 제천 지역에서 전량 판매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부 정책하고도 같이 가는 이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체장님들이 한우 소비를 많이 해달라는 이런 부탁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장님 그 서한 중에 셋째인가 제수용품이나 선물을 구입하실 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을 구입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면요. 이런 자리가 한 보름이나 20일 전에 만일에 됐다면 제가 좀 강력히 말씀드릴 이런 계제였는데 제가 어젠가 그 Y뉴스에 들어가 보니까 모 뉴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제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 지역에 그 농특산품 판매 이제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날짜가 정해져 있고요. 제 그 개인 사견 같으면 저희 축협하고도 연관이 되고 서울 같은데 명절 밑에 간다면 그 제수용품이나 또 이제 하여튼 그 설 선물이나 이런 것을 생산하는 제천 회사나 기업들하고 어느 정도 협조가 된다면 명절 밑에는 그 자매도시나 이런 판매를 주로 설 선물이나 이런 계통의 판매가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제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 달 전이라도 제천에서 그 지금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어느 일정 장소에다가 모이게 해서 제천에 기업을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설 추석 명절을 예약제로 주문을 좀 하시면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좀 수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어쩌게 식구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뭐 상품을 자꾸 만들지만 말고 팔 생각을 해야지. 만들기만 하면 어떡해? 구정이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이것이 뭐냐면 어느 정도 팔로가 확보가 돼 있고 예약이 돼 있으면 제품 생산을 하는데도 어려움 없고 힘든 일 없이 할 수 있는데 팔로는 확보되지 않고 욕심이 나서 제품 생산만 계속하면 사실 명절이 지나면 명절 용품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든지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뭐 구정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안 되겠지만 내년 올 추석이나 구정 명절에는 제가 이런 건의 말씀드리는 상황을 좀 10분 이해하셔서 제천 지역 경기 활성화와 또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상품이나 물품들이 원활히 공급되고 원활히 판매될 수 있는 길을 시에서 한번 열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재호 조합장님은 저보고 소고기 매일 먹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저도 서운한 게 이제 뭐 조합장님이 답변하실 일은 아니지만은 지금 뭐 아까 어느 분이 뭐 소고기 한 그램 뭐 10,000원 한 마리가 10,000원이니까 이렇게 떨어졌다는데 왜 식당 가격 하나도 안 변하죠? 그건 이제 중간에 유통체계 요즘 텔레비에 계속 나가지만 유통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 같이 축협에서 소를 구입해서 잡아서 저희 한우프라자나 중부매장에 가면 소매값으로 파는 데는 중간에 유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지금 일반 식당들은 제가 모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 제천은 아니고 모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 150g 한 그램 특수 부위가 52,000원이라고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저희 지금 한우프라자나 중부매장에 오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소고기를 플러스 2개 있는 걸 툭불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100g에 9,000원입니다. 판매가. 그럼 150g이래야 13,500원 내지 14,000원 갑니다. 그런 것을 서울 모 식당에는 5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 고기나
저희 고기나 전국적인 등급사들이 균일하기 때문에 고기 맛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간에 유통하는 분들이 5손을 거쳐야 그 식당에 들어갑니다. 5손을 거쳐야.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유통에 마진이 붙고 해서 그런데 서울 같은 데 그렇고요.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간 유통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농가, 중간 장사, 그 다음에 식육점 이렇게 이제 흘러들어가는 유통 구조가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계속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에 하는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제천은 고깃값이 그래서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지금 구정 밑에 그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도축을 못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식육점 이름을 빌려서 정상적으로 도축을 해서 자기들 이웃에 지금 농고 먹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소값이 너무 싸다 보니까. 그래서 소도 등급이 있고 소에 따라서 가격이 있습니다. 예. 좋은 소고기 플러스 2개 나오는 소는 1000만 원이 가는데 똑같은 소에도 등급이 안 나오는 3라고 하는 소는 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그 도축장에 잡은 소에도. 그래서 좋은 소고기는 낮게 받고 나쁜 소고기는 저렴하게 받아야 되는데 나쁜 소고기를 가지고 저렴하게 안 받는 것도 그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가격이 이제 출하하는 농가 쪽에서 좋을 때는 이렇게 소고기 먹어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그죠? 요즘 이제 소값이 떨어지니까 먹어달라는 건데 제천 와서 소고기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청주서는 소값이 산지 출하가격이 높든 낮든 간에 1년 내내 가격이 똑같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사기라는 기분이에요. 그죠? 그럼 유통 문제 말씀하시는데 유통 문제를 생산자, 그러니까 출하자가 개선해야 되는 거니까 소비자가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축협에서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수안보 온천 가면 그런 시스템 돼 있더라고요. 우리 제천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직접 고기만 갖다 놓고 그건 가격 변동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부위 사가지고 3,000원인가 이제 그 테이블값 내고 와서 먹는 게 있더라고. 그런 걸 좀 축협에서 이용해가지고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제천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1년 내내 변하지 않는 식당의 소값을 좀 움직이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소비자가 비쌀 때 사 먹는 가격, 쌀 때 사 먹는 가격 차별이 있어야지 고기 사 먹는 맛도 나는 거지. 비싸도 그 가격이 내려가는 가격이 그건 뭐. 부시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그 조금 전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실